괜찮아. 금방 집이야. 도연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이는 처가에 다녀올 때마다 울었고 오늘은 유난히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이 하얗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도연의 눈에 아이 손목에 누런 자국이 들어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다친 거예요. 지은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놀이터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남자가 숨을 삼켜야 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하고 지켜봐 주세요.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연은 구급함을 꺼내 연고를 발랐습니다. 아이의 팔이 움찔하며 흔들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그는 아이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식탁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그릇을 치웠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아이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자 도연은 아이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덮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도연은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한 입만 먹자. 싫어요. 또 가기 싫어요. 그 한마디에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지은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가 예민하네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연은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팔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충격이 반복된 자국 같습니다.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자 손이 떨렸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이 시야를 흐리게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다음 방문일 확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이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낡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버튼이 달아 있었고 전원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생활 소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낮고 거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지 마. 말 좀 들어야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의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이어폰을 빼지 못한 채 숨을 참았습니다. 눈가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무슨 거 들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가방에서 나왔어요. 지은은 전원을 꺼버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기계 속에서 진실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닫으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메모지와 녹음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가느다란 빗소리가 들려왔고 커튼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꽂은 채 손끝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이 지나가자마자 낮게 깔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울지 마.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이어서 둔탁한 소리, 아이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도연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숨을 참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일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멈추자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뒤에야 다시 눈을 떴습니다. 달력 위엔 지난달 처가 방문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3개의 날짜가 그 표시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도연은 손끝으로 종이를 짚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확인 필요 장모, 민준, 동일 패턴. 그의 눈동자가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커튼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새로 산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직접 봐야 한다.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보조 배터리와 충전선을 챙겼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지은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국을 덜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처가 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가 기다리신대요. 지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연의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삼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은은 그 소리마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새 녹음기를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주말 아침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도로 위엔 얇은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짧게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차 안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수석 아래에 녹음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전멸하며 작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핸들 위 손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처가의 대문이 보였을 때 장모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어서 와. 지은은 엄마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도연의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거실 안엔 이미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역시 엄마 집이 제일 편하지? 장모가 웃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준의 손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손의 떨림에서 모든 답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방에 가서 장난감 정리해. 엄마는 어른들이랑 얘기 좀 할게. 지은은 일어나려다 장모의 눈짓에 다시 앉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지 마. 또 울면 혼난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서 수저가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문 앞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안쪽에서 아이의 울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또야?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눈을 감은 채 진동처럼 울리는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는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고 민주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불빛이 도로 위를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도연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소리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둔탁한 소리, 아이의 울음, 그리고 장모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쿵 하고 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은 노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울지 마. 또 그럴래? 뒤이어 둔탁한 소리와 아이의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지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 한마디가 흐릿하게 잡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헤드폰을 벗어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분노보다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지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이 아이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젠 멈춰야 한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서 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더는 추측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방 안에는 결심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처가 근처 마을을 찾았습니다. 골목길에는 노인 몇 명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 들리신 적 있으세요?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가끔 그래요. 애가 자주 우는 것 같더라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도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식당에 들렀을 때 주인이 장모의 이름을 듣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분 무섭죠? 다들 눈치 봐요. 그는 차에 올라 엔진을 걸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며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송금 사이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조수석 위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잠시 후 조용한 정적이 들렸습니다. 그 안엔 아이의 울음보다 더 아픈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은의 흐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얇고 떨렸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세대를 넘어 되풀이되는 공포야. 그의 생각이 짧게 스쳤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아이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는 손에 쥔 녹음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은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검색창에 아동보호센터 신고라는 문구가 찍혔습니다. 신고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도 그 공포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지은이부터 꺼내야 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지은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늦어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 어머니랑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녹음기 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피가 가신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젠 늦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서 새 메모를 썼습니다. 직접 증거 확보 이번이 마지막이다. 토요일 오후 흐린 하늘 아래 차가 천천히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뒷좌석에 앉아 창문에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옆자리에 앉아 말없이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연은 전방만 바라보며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차 안에는 음악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빗방울이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수석 아래에는 켜진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빨간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도연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처가의 대문이 보였을 때 장모가 환한 얼굴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어서 와.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엄마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끝의 힘이 도연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장모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귀한 손자 많이 컸네. 그 말에 민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 미세한 움직임에서 모든 걸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는 기분 좋게 웃으며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젓가락을 든 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모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놀게 해.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하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찰칵하고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잠시 후 낮고날 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또 울면 혼난다. 도연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먹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몇 초 후 안에서 둔탁한 소리와 아이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됐지?
장모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도연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만하세요. 방 안에는 부서진 접시 조각과 함께 구석에 웅크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놀라 달려들며 엄마 왜 그래요? 라고 외쳤습니다. 장모는 흥분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내 손자 내가 훈육하는데 왜 그래? 이게 훈육입니까? 도연이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제발요. 하지만 장모는 딸을 밀쳐냈습니다. 넌 나 닮았잖아. 내가 뭘 알아. 지은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 녹음됐습니다. 이제 변명 못하실 겁니다. 장모는 잠시 얼어붙은 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 남자가 날 때렸어요. 경찰 불러요. 그녀의 고함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얼마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2명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는 팔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폭력적이에요. 우리 집에서 소리 지르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오해예요. 도연은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금방 올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민주는 엄마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벽에 기대어 내가 뭘 잘못했어를 되뇌었습니다. 경찰은 절차를 설명하며 도연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엔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멍한 눈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창밖에는 어둑한 노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조사실 안 도연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녹음기와 아이의 진료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언제 녹음된 겁니까?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도연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울지 마. 이래야 말을 듣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재생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절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이완되며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아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로 남은 상처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며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같은 녹음 파일을 그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은은 이어폰을 꽂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점점 떨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릴 때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녀의 말이 흐느낌 속에 묻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추면 됩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손을 쥔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 진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 남은 것은 두 사람의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죄책감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장모는 구속되었습니다. 외손자 학대한 장모라는 제목이 뉴스에 떠올랐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장모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도연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 속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보호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아이는 회복할 겁니다.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빛 속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희미한 신뢰가 보였습니다. 아빠 왔어요. 도연이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 참아온 고통의 끝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그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작은 기계는 그의 모든 싸움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버튼을 눌러 껐습니다. 붉은 불빛이 꺼지자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지은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거 버리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잊지 말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민준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도연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이 밤 공기 속으로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면 습관처럼 거실을 거닐며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지은은 약을 먹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은 한없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커튼을 젖히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져야 할 텐데. 그 목소리에는 피로와 안도 그리고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으로 한 번 더 나와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회사엔 이미 휴가계를 냈습니다. 이제 이 일의 끝을 내야 했습니다. 경찰서는 이전보다 한층 조용했습니다. 형사는 사건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곧 송치될 겁니다. 추가 진술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햇빛이 강하게 눈을 찔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실감이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뜬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병문안 온다고 했어요. 가도 될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을 이유도 허락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지은은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장모는 수의복을 입은 채 보호관의 안내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도 아팠어요. 근데 민준이한테까지 그러면 안 됐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장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키워야 하는 줄 알았어.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이면 이제 멈춰야 해요. 그녀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속에 지난 세월의 후회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병원에서 돌아와 말없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미워지진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사람 같았어요. 처음으로 나도 딸 같았고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 이제 상담받으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민준이 앞에서는 울지 않을 거예요. 도연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제대로 살아야죠. 그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엔 처음으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잠든 아이의 방을 살폈습니다. 민주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 지은이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고마워요. 끝까지 버텨줘서.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불 꺼진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싸움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에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작은 방 창문에 물방울이 부딪히며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엔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오랜만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학교 상담이 있는 날이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민준이 많이 밝아졌대요. 그녀의 목소리엔 안도와 슬픔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식탁으로 뛰어나와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 발표해요. 그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할 거야. 민준이는 용감하잖아.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오랜만에 들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지은은 뒤돌아서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위에 도시락을 올려두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엔 셋이서 밥 먹어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속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민준을 내려준 뒤 도연은 잠시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가 교문을 들어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차 안에 녹음기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물건이 되어버린 그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고마웠다. 그는 조용히 말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쓰레기통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후련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보호 명령도 확정됐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감사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길게 이어졌던 고통의 터널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지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쓴 거예요. 구속되고 나서 보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표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젠 해도 되겠지. 도연은 천천히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후회와 변명,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난 그렇게밖에 몰랐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치게 했다는 걸 늦게 알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엔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미안함이 너한테 남지 않게 해야죠. 지은은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나 엄마 용서할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니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안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잘했어요. 이만큼 버텼으니까 이제 웃을 시간이에요. 그 말에 지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빗방울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림을 그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웃음이 다시 돌아올 줄 몰랐어요. 도연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죠. 다시는 잃지 않게. 민주는 색연필을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 내 그림 봐요. 우리 셋이에요. 종이 위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림처럼 살자, 민준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방 안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온 세 사람의 저녁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창밖 빗줄기가 멈췄을 때 도연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그 말은 오래된 고통의 문을 조용히 닫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연 지은은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주는 식탁 위에서 그림책을 넘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신문을 읽다가 시선을 들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통이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민준이랑 공원 갈까 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아이가 반짝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동네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그네에 앉아 하늘을 향해 다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은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평범해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평범이란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긴 싸움의 기억이 천천히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민준이 그네에서 뛰어내리며 외쳤습니다. 아빠, 엄마, 나 봤어요? 응, 멋졌어. 지은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맑게 퍼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지은은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연 씨, 우리 정말 끝까지 잘 버텼네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겨냈습니다. 이제 그걸 지켜야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민준이 앞서 달리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구름이 미소 짓고 있어요.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하늘도 기분이 좋은가 봐. 지은은 조용히 그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지난 세월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민주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불을 끄고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도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괜찮을까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 겁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요. 그 말에 지은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로 조용히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